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키퍼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디파이에 관련된 저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자면, 디파이는 가상화폐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생각에 디파이를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은행이 아닌 디파이에 자신의 자산을 예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유통 마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네.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될 때 중간에 거치는 유통 과정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비싸게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건 은행 이자나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은행이라는 시설은 단순히 홈페이지만 있다고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은행이라는 시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이자는 최소한의 이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파이에서는 시스템과 개인이 1대1로 예금이나 대출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파이를 위해서는 커다란 빌딩을 소유해야 할 필요도 없고, 물리적인 금고나 중앙 정부의 인증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파이 서비스가 혁신적이라는 말을 동반하는 이유는 이렇게 금융 서비스와 개인을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즘 핫한 팬케이크 스왑이나 유니 스왑에서 제공하는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 최소 연 이율 15%에서 최대 400%에 가까운 은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혁신적인 수준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블록체인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디파이를 이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섞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막대한 이자를 저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라는 시스템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일정 수준의 코딩을 할 줄 아는 개인 혹은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디파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디파이 시스템은 자유로운 만큼 무법지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SNS나 오프라인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광고하는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지급해 주다가 자신들이 목표한 금액의 돈이 시스템에 예치될 경우 코인을 가지고 잠적해 버리거나 사이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이 무법지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공격이 바로 최고의 방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디파이 시장에 아직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이 무법지대에서 저희가 살아남았을 때 돌아오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파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구상한 저의 작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케이크 스왑, 유니 스왑과 같이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이 이 무법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디파이 자체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개 개미 투자자가 대중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소규모나 신생 디파이를 이용하는 것은 아직 검이나 방패를 손에 제대로 들 줄도 모르는 훈련병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1단계나 2단계 디파이를 주로 이용하자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눈 리스크에 따른 디파이의 5단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가 가장 저리스크 디파이이며
5단계를 가장 하이 리스크 디파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1단계 디파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LP 토큰으로 묶어서 이용한 이자 농사입니다. LP 토큰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코인을 서로 연동시켜서 묶고 그에 대한 증거로 받는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LP 토큰을 만드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테더나 다이라고 하는 코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해당 코인들은 1테더 혹은 1다이가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가격이 고정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검증된 스테이블 코인끼리를 하나의 LP로 묶어서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면 현재 팬케이크스왑 기준 평균 연 17%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도 아직 디파이가 대중들에게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은행에서도 디파이 서비스를 대중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점차 제도권에 편입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자율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단계 디파이입니다. 모든 단계의 디파이는 기본적인 방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보유할 코인의 종류만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메이저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반씩 LP 토큰으로 만들어 팬케이크스왑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2단계 코인은 팬케이크스왑을 기준으로 20% 초반의 연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단계 디파이입니다. 3단계 리스크의 디파이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반씩 혹은 BNB 코인과 이더리움을 반씩 한마디로 메이저 코인과 메이저 코인을 LP 토큰으로 만들어 스왑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3단계 코인의 이율은 팬케이크스왑을 기준으로 30에서 70%의 연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로 4단계 코인은 메이저 코인과 일명 잡코인을 LP 토큰으로 만들어 팬케이크스왑에 예치하는 것이고 최소 100%에서 400% 사이의 연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코인은 잡코인과 잡코인을 LP 토큰으로 만들어 예치하는 것이며 최소 수백 %대의 이자율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외로 번외로 제 기준 5단계 리스크보다도 더 큰 초하이 리스크 디파이도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신생 디파이 홈페이지나 먹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스캠 사이트가 그러합니다. 물론 모든 신생 디파이 홈페이지가 사기인 것은 아니고 먹튀가 일어나는 스캠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의 시드를 지키는 투자가 최선의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 이상의 긴 투자 혹은 본인만의 노하우와 안목이 있으신 분들 이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제가 언급한 단계 중에서는 3단계 안쪽의 리스크를 가지는 디파이만 시도해 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이란 없고 지금까지의 의견도 모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자신의 시드를 지키는 투자를 모든 분들이 하셨으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킵하세요.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키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